안녕하세요. 황혼의 지혜 채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새로운 사랑을 꿈꾸었던 한 여인의 진솔한 이야기입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 이제 68이 된 김영희 씨는 창가에 기대어 지난 1년을 돌아봅니다. 설렘으로 시작해 후회와 아픔으로 막을 내린 재혼 생활, 그리고 그 속에서 깨달은 소중한 진실들까지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노년의 재혼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의 재혼이 10년 전과 비교해 47% 증가했다고 합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인생의 황혼기에도 새로운 동반자를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통계 뒤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숫자가 있습니다. 노년층 재혼 가정의 58%가 3년 안에 심각한 위기를 겪는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김영희 씨는 40년을 함께한 남편을 2년 전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아침에 늘 하던 것처럼 여보, 커피 한 잔 할래요? 라고 물었을 때는 이것이 마지막 대화가 될 줄 몰랐어요. 그렇게 혼자가 된 그녀는 매일 아침 식탁에 2개의 커피잔을 올려놓는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견딜만 했습니다.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자녀들도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들은 주말마다 들러 집안일을 도왔고 딸은 매일 아침 영상통화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독은 짙어만 갔습니다. 밤이면 텅 빈 침대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고 혼자 먹는 식사는 점점 더 쓸쓸해졌습니다.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아도 좋아하는 드라마를 봐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런 외로움 속에서 새로운 사랑을 찾았던 한 여인의 여정입니다. 설렘과 기대, 그리고 그 이후에 마주하게 된 현실적인 문제들까지 그녀의 솔직한 고백을 통해 재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김영희 씨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녀의 변화는 복지관 컴퓨터 교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우던 중 알게 된 71세 김재원 씨는 대기업 임원 출신의 우아한 신사였습니다. 깔끔하게 다려진 셔츠, 은은한 향수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따뜻한 눈빛이 좋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같은 수업을 듣는 평범한 수강생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제가 스마트폰 조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옆에서 차근차근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때 느낀 그분의 따뜻한 배려가 제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아요. 수업이 끝난 후 마시는 커피 한 잔으로 시작된 대화는 점점 길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해외 근무 시절의 경험담을 재미있게 풀어내곤 했습니다. 남편과는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런 대화는 처음이었어요. 남편은 말수가 적은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김재원 씨는 달랐어요.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진지하게 조언도 해주셨죠. 데이트는 달콤했습니다. 매일 아침 보내주시는 행복한 하루 되세요라는 문자 메시지, 손수 골라주시는 꽃다발, 맛있는 식사와 따뜻한 대화, 마치 20대로 돌아간 듯한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딸이 그러더군요. 엄마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연애하세요? 하고요.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지만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여자로서의 설렘이었죠. 그는 늘 세련되고 여유로웠습니다.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것은 물론 클래식 공연을 보러 가기도 하고 근교 드라이브를 가기도 했습니다. 특히 와인을 곁들인 저녁 식사에서 들려주는 그의 해외 경험담은 그녀를 매료시켰습니다. 어느 날은 식사를 마치고 차 한잔하다가 그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은 나이에 무슨 걱정이 필요하냐며 서로 의지하면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혼자 보내는 긴 시간이 못내 두려웠던 제게 그분은 새로운 희망처럼 다가왔죠. 자녀들은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엄마, 너무 서두르시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아마도 그때 저는 사랑에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반대하는 자녀들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제 인생의 마지막 행복을 꿈꾸며 모든 걸 걸었던 거예요.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많은 하객 대신 가까운 가족들만 초대한 작은 예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끼워주던 그의 모습, 축하해주러 온 자녀들의 어색한 미소, 그 모든 것이 봄날의 꿈처럼 아름답게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달콤한 시작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를. 제주도로 떠난 3박 4일의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 첫 번째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집 정리를 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서랍 속 서류들은 제 인생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카지노 빚 3천만 원, 사채 이자, 연체금 2천만 원, 각종 대출 독촉장 금액을 하나하나 더해갈수록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나이 들어 재미로 한 것뿐이라며 제가 조금만 도와주면 금방 해결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아한 매너와 세련된 말투 뒤에 감춰진 진실을, 그리고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 일주일이 지나자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울리는 독촉 전화, 현관문 앞에 붙은 독촉장으로 제 일상은 순식간에 공포 영화로 변해버렸습니다. 밤마다 불안에 떨며 잠들지 못했고 초인종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평생 모아온 적금을 해지하고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보태 그의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빚을 갚자마자 남편은 더 큰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공동명의를 이야기하더니 나중에는 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자고 했습니다. 자녀들과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40년간 전 남편과 함께 모은 재산이자 자녀들의 미래인 이 집을 낯선 사람에게 맡길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딸은 변호사를 찾아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섰고 급기야 성년 후견인 신청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손주들과의 관계였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찾아오던 손주들도 이제는 발길을 끊었습니다. 할머니 집에 가기 싫다는 손주들의 말을 전해 들었을 때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밤중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지난 날을 돌아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설렘으로 시작된 재혼이 어쩌다 이렇게 모든 것을 앗아가는 재앙이 되어버린 걸까요? 행복을 찾아 나선 선택이 오히려 제 인생의 큰 후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매달 받는 연금의 대부분이 남편의 빚과 이자를 갚는 데 들어갔습니다. 20년 넘게 다니던 수채화 교실도 그만두어야 했고 손주들 용돈도 끊어야 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결혼 6개월 만에 제 통장은 바닥이 났고 평생 모아온 재산은 절반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또 다른 도박 빚이 발각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모은 돈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까지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용서를 구했지만 그의 말은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졌습니다. 매주 찾아오던 아들도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어졌고 매일 아침 영상통화로 안부를 물어오던 딸의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명절 때 모이는 가족들의 어색한 침묵은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건강도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고 불안과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고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날이 갈수록 초라해져만 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의 건강 문제도 새로운 부담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고혈압이 있다고만 했던 그였지만 알고 보니 심근경색 수술을 2번이나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결혼 6개월 만에 또 발작이 왔고 그때부터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24시간 간병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새벽에 숨쉬기가 힘들다며 응급실을 찾는 일이 잦아졌고 일주일에 3번은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야 했습니다. 제 생활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단절되어 갔습니다. 복잡한 집안 사정을 설명하기도 민망했고 남편의 기분을 살펴야 했기에 모임에 나가기도 힘들었습니다. 금요일마다 모이던 동창회 모임도 자연스레 발길이 끊겼습니다. 집안에서도 자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은 시끄럽다며 틀지 못하게 했고 즐겨보던 드라마도 유치하다며 못마땅해 했습니다. 40년 동안 한 집안의 주부로 살아온 제 경험과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만 갔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제 모습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더 이상 제가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초조와 불안으로 깊어진 눈가의 주름, 수심이 가득한 눈빛, 한때 밝게 빛나던 제 모습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는 혼자일 때보다 더 깊은 고독을 느꼈습니다. 옆에 누군가가 있어도, 아니 오히려 누군가가 있기에 더욱 외로웠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마치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메마르고 고독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한밤중에 울린 전화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또다시 카지노에서 빚을 지고 경찰서에 있다는 남편의 연락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안개가 걷히듯 모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남편의 전화를 받고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어두운 거실을 비추고 있었고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문득 40년을 함께한 전 남편과의 마지막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견디기 힘들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외로움은 오히려 저를 성장시키는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깊어가는 밤, 저는 처음으로 제 모습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너무 쉽게 누군가에게 기대려 했던 저, 설렘에 들뜬 나머지 기본적인 확인조차 하지 않았던 저, 자녀들의 걱정을 무시했던 저, 모든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제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혼자라는 상태가 지금의 이 상황보다 얼마나 평화로웠는지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랜만에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쌀쌀한 새벽 공기가 제 마음을 선명하게 해주었습니다. 귀가 후 제일 먼저 한 일은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왜 진작 이 결정을 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자녀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의외로 자녀들의 반응은 따뜻했습니다. 엄마, 결단을 내리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제 우리가 엄마 곁에서 힘이 되어드릴게요. 조금씩 제 일상을 되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수채화 교실을 찾았고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들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안에 활기가 돌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행복했던 것은 손주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토요일 아침이면 들리는 경쾌한 초인종 소리,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기는 손주들의 포근한 온기. 이것이야말로 제가 그토록 바라던 행복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에게 기대어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때로는 혼자가 외로움이 아닌 자유와 평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간은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토록 지독했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달라지는 제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다시 시작한 일상은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충만합니다. 아침 6시면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고 화요일과 목요일은 수채화 교실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수요일은 요가 수업을 들으며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금요일에는 동창들과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죠. 비록 혼자지만 저만의 생활 리듬이 있는 지금이 행복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예전처럼 매일 아침 영상통화를 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지난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이 울기도 했고 웃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기쁜 것은 손주들과의 시간입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손주들이 찾아옵니다. 함께 그림도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도 들으며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는 저와 함께 그린 그림을 손주가 학교 숙제로 제출했다며 자랑스럽게 보여주더군요.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밤이 깊어질 때면 가끔 불안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불안이 저를 망가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오히려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더 단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복지관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치유하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재혼은 제게 쓰라린 실수였지만 동시에 소중한 깨달음을 준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 시간이었으니까요. 이제는 봄이 오면 혼자서도 벚꽃 구경을 갑니다. 꽃잎이 흩날리는 걸 보며 미소 짓는 제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때로는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인생은 끝없는 배움인가 봅니다. 68배 나이에 이런 큰 시련을 겪고 나서야 깨달은 진실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는 과정이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봄을 기다립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절, 그 봄이 제게 어떤 선물을 가져다 줄지 기대하면서요. 김영애 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여성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는 노년의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외로움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때로는 혼자라는 이유로 서두르게 됩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성급한 선택은 더 큰 고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행복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선택할 때 찾아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주변에 재혼을 고민하는 부모님이 계신가요? 김영애 씨의 이야기처럼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오는 설렘이 때로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재혼 자체를 두려워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진실된 모습을 보는 방법, 자녀들과 소통하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행복을 지키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반드시 불행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홀로 있는 시간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또는 현재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기쁨을 더해줄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늘 따뜻한 봄날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